일단 동일평면상에서 우리가 직선에 대한 얘기, 평행, 그리고 교차, 그리고 일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그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극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즉 동일평면상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다. 일치하거나 평행하거나 아니면 교차한다. 교차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공간상으로 들어가서 이 직선의 상태를 놓이게 된다면 이 직선은 교차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차하는 경우는 동일평면상에 있는 경우로 돌아가 주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게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엇갈리고 이게 영원히 만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를 꼬인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꼬인 위치. 그러면 이 평면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평행인 상태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사이에는 꼬인 위치와 평행한 경우가 있는데, 꼬인 위치의 특징은 동일평면상에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 일단은 공간상의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두 직선이 동일평면상에 놓여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단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 그런 정의를 하나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관계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직선과 평면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선이 그 평면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평행하거나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걸 평행하다 그러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이게 조금이라도 하나 기울어져 평행하지 않다 한다면 반드시 두 평면은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된다면 그게 공통 직선이 하나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 교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는데, 평면기하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공리가 있듯이 공간도형에는 기본적인 세 개의 공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걸 토대로 해서 증명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공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증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 사실에 대한 증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기하학을 배우다 보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조금 출연하기도 합니다. 즉 증명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증명을 하는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명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 정석의 그 기하학을 보면은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증명은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몇 가지만 증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공리를 먼저 보면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페이지에 있죠? 공리는 동일직선상에 없는 세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직선과 점이 있으면은, 요 직선상에 없는 점이 있으면은, 아니죠. 평면상에 서로 닿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이죠. 평면상에 서로 닿는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은 모두 동일평면상에 놓여있다. 동일평면상에 어떤 동일평면상에 놓여있다는 얘기죠. 즉, 이 직선 자체 그런 평면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공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평면은 단 한 개의 공유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공리를 또 하나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공리가 뭐냐? 두 평면은 아예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일치하면 교차하는 점이 평면 전체가 되어버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차를 하게 되는데, 교차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유점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 있다는 뜻이 되어져요. 두 개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또 공이 2로 돌아가 보면은 두 점을 잇는 평면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직선은 어떤 평면상에 잠깐만요. 자,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어떤 평면상에 완전히 놓이게 되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주는 거니까 저희가 공리를 잘 생각해보면 그거는 교선으로서 즉 하나의 직선으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을 보죠. 평면의 결정 조건 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한 직선상에 없는 세 점은 평면을 유일하게 결정한다. 이건 공리 자체로서 나와 있는 것이고, 한 직선 L과 그 위에 없는 한 점 A가 있습니다. 즉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E와 여기에 없는 점 A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 A와 L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이거에 대한 측면인데, 우리가 보통 평면을 표시할 때 이 가로를 많이 씁니다. 그럼 A, B, C 해주면은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로 평면을 대표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가로를 이렇게 쳐버리면 A와 B와 C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다. 그게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지니까 하나의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도 A와 L 이렇게 해줘서 이거를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A와 L을 포함하는 평면. 근데 두 번 지금 여기 있는 성질이 L과 A를 포함하는 평면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로서 하나의 평면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평면이 있으면 직선 L상에 서로 다른 두 점 BC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I, B, C라고 하는 것을 알파로 유일히 존재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뭐다? 공리 1에 의해서. 그죠? 공리 1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는 BC, 직선 BC는 그러면요 어떤 평면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직선 B와 C를 포함하는 게 알파라고 한다면 이게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직선 BC 자체가 알파에 포함되어진다가 공리 2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어주면 이게 L을 뜻하는 거니까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을 A, B, C로 만든 알파는 L까지 포함해주는 거니까 A와 L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알파가 되어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을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존재성. 자, 사실 이 존재성에서 이 처음부터 유일하다는 공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존재성에서 끝마쳐도 되는데, 이걸 그냥 존재성으로만 보고 유일성을 따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혹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럼 이 유일성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A와 L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이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A와 L을 포함한 평면이 두 개 있으면은 A, B, C를 이것이 알파와 알파 프라임에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공리 1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A, B, C를 포함한 평면은 유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파와 알파 프라임이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 자, 서로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고 가정을 해놓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결국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애초에 그래서 처음에 이걸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해서 모순이다라는 기류법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이런 평면이 두 개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일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교차하는 A라고 하는 직선하고요, B, 소문자. 이 직선은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직선은 소문자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 그리스 문자인가요? 맞겠죠?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는 평면을 대표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파이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점은 대문자로 많이 표기를 한다라는 거, 그걸로 우리가 약속을 암기해보고요. 이 교차하는 평면도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점이 반드시 교점 A가 존재하는 경우니까 요 A상의 점 A와 B상의 직선 B상의 점 B를 하나 잡아보면은 일단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OAB를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유일존재합니다. 유일존재하는, 즉 공리 1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두니까 O와 A가 알파에 포함되니까 직선 OA, 즉 A가 알파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공리 2에 해당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O와 B가 알파에 포함한다는 사실에서 B가 알파에 포함된다가 공리 2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니까 A, B가 모두 한 평면상에 있다고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시켰을 때 애초에 유일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도 되고, 이건 이제 선생님들의 취향이긴 하니까 그 유일성을 보여준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서요. 세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LM을 포함하는 평면 역시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공간상의 특징에서는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예요. L과 M이라고 하죠. M이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을 때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고 또 뭐예요? 이게 엇갈리지 않죠. 꼬인 위치가 아닌 이상은요. L과 M을 포함하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L과 M에서 이거를 L이라고 보고 M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A점 하나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움직여보죠. L상의 A점을 잡아주면은 A와 M을 포함하는 AM의 평면 AM이 평면이라고 앞에 써주면 됩니다. 평면 AM이 유일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1번 성질이죠. 1번. 유일하게 포함되고. 근데 여기서 A와 M을 또 포함하는 평면이 A와 M이 어디에 포함되어지냐? 알파에 포함되어지니까 알파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일단 증명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평행한 주요 성질 6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건 뭐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읽어보면 당연한 거지만 일단 이것도 증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A가 평면 알파에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A를 포함하는 임의 평면 베타가 있습니다. A를 포함하는 임의 평면 베타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A와 베타의 교선을 B라고 뒀어요. 그러면 이 A와 B가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주는데 A, 알파 요 사실이 A의 교집합 알파가 그 교점이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주면 B라고 하는 것이 알파에 포함되니까 A와 B도 서로 교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A와 B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A, B가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A와 B는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베타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죠? A를 포함하는 베타 잡아서 교선을 B로 뒀으니까 따라서 A와 B는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순서로 체계적으로 증명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죠. A와 B가 평행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B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어요. 근데 A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A와 알파는 평행하다는 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즉 A와 알파의 교점이 없다. 즉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맞죠. A와 알파. 자, A 직선과 평면이 만나면은 교점이 한 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길이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길이로 들어가서
A와 알파가 만약에 어떤 안전 P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럼 P는 알파에 포함될 것이고요. 여기서 따라서 P는 알파에 포함되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A와 B가 A와 B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요놈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포함하는 평면이 있다 그런다면은 요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죠. 즉 AB 평면을 베타라고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A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A가 베타에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P는 또 어디에 포함돼요? A에 포함되죠. 그래서 P가 베타에 포함됩니다. 그럼 요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P는 알파 교집합 베타에 포함되어지는데, 알파 교집합 베타가 바로 B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P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순을 끌어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A와 B가 평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이게 교차한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AB가 평행한, 지금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현재 어떤 공간상에서 평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면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하나는 A를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 그다음에 B는 포함하지 않고, 또 B를 포함하지만 A를 포함하지 않은 평면을 베타라고 둡니다. 그래서 그 두 평면이 교차했을 때 생기는 직선을 C라고 해주면은 A와 C가 평행하고 동시에 B와 C가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거는요, A와 B가 평행하고 이거는 바로 이렇게 두는 거죠. 바이 2. 요 2번에서 보면 AB가 평행하고 B를 포함하는 평면과 A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다시 A에 평행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B를 포함하고 A를 포함하지 않는 베타가 있으니까 바이 2에 의해서 A와 베타가 평행하게 되어버립니다. A와 베타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A와 C가 어떻게 되어져요? 동집합, 즉 교점이 없다는 뜻이 되어지죠. 자, 따라서 또 뭐가 되어지죠? AC를 뭐가 포함해요? 알파가 포함하니까 A와 C가 평행하다. 같은 방법으로 B와 C가 평행하다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AB가 평행하고 AC가 평행하고, 그러면 B와 C가 평행하다. 이게 상관론법인데, 이게 공간상에 있을 때 이놈을 이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냐면요, A와 B가 평행하고 B와 C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AB를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 AC를 포함하는 베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주죠. 그런다면 무엇을 봐주는 거냐면, 일단 B라고 하는 거, 요 직선하고요, 그리고 요 상에 있는 점, 아직 B와 C는 평행한지 모릅니다. 한 점 P를 잡아버리세요. 그러면 요 세 점을 이렇게, 요 직선과 요 놈을 포함하는 평면을 파이라고 합시다. 즉, 그리고 B와 B, 이것을 포함하는 평면을 파이, 이렇게 놔두자. 역시, 이렇게 놔두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파이와 베타 교선이 C가 생겨날 거예요. 이 C가 생겨나게 되어주면은 이 C는 어떻게 되어주느냐 하면은 교선이 B와 A 이렇게 되어주는 거죠. 이 교선하고 뭐가 평행하게 되어주는 거냐 하면은, 자, 앞에 뭐가 있었죠? A, B가 평행하고 교선이 생겨나면 그 교선이 A와 B가 평행하다. 우리가 3번을 생각해 주면은요, 이 C는 A와 평행하고 동시에 C는 B와 평행하게 돼. C라고 놓으면 안 되겠구나. D라고 놓고 생각을 해주죠. 자, D는 A와 평행하고 동시에 B에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C라고 하는 것에서 살짝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걸 D라고 놔준 거예요. 그럼 이것과 이놈이 평행하고 이놈과 이놈이 평행하다인데, 일단 분명한 거는요, 평행선 논리에 의해서 A와 C가 평행하고
A와 D가 평행하다. 그럼 평행한 직선은 한 점을 지나는 D가 그 교점을 가지고 있는 평행한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평행선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어주냐면 C 꼴 D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D와 B가 평행하다는 사실에서 B와 C가 평행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런 문법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이 있고요. 그게 어떤 평면이 지나가면서 교선 AB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A와 B가 평행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이거는 길이로 접근을 해버리죠. 이건 길이로 접근하면 금방 될 겁니다. A와 B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동일 평면상에 있으니까 A와 B는 어떻게 되어져요? 어떤 한 점 P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A가 알파의 원소이고 B가 베타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P는 A에 포함되니까 알파에 포함되고 B에 포함되니까 베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알파 교집합 베타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근데 알파 교집합 베타는 공집합이죠. 그죠? 교선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순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A와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빠뜨렸네요. A와 A가 평행 프라임, B와 B 프라임이 평행하면서 이 두 개의 A와 B는 교점 5를 갖고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교점 5 프라임을 가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AB로 구성된 평면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결정되는 뭐예요? 평면 역시 알파 프라임으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 알파와 알파 프라임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길이로 접근해야 돼요. 길이로 접근을 해서 만약에 알파와 알파 프라임이 평행하지 않다면 교선 C를 만들게 될 거예요. 교선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if가 있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은 이 교선 C는 다시 상번 성질이죠. 상번 성질에 의해서 C는 A 프라임과 평행하고 A와 평행합니다. 또 C는 동시에 B 프라임과 평행하고 B와 평행하게 되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 아무거나 하나 요거를 가지고 움직일까요? 요거는 다시 몇 번 성질이에요? 4번 성질이죠. A와 B가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어주는데, 실제로 가정은 A, B가 교차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모순을 끊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입각해서 이제 슬슬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인 성질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이건 선생님이 예제로 전부 다 돌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뭐예요? 좀 잘 정리를,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서적이요. 참고할 만한 서적은 여러분들이 정석책을 뒤져보면은 거기에 공간들을 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각. 우리가 두 개의 꼬인 위치, 평행한 직선은 서로 뭐예요? 동일평면상에 있는 상태니까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이루는 각은 0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두 평행한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둔각과 예각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보세요.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두 꼬인 위치가 있으면은요, 이 꼬인 위치에 지금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B라 그러고, 여기 꼬인 위치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A라고 하는 거, 만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A와 B가 이루는 것은요, 어떤 한 점을 지정해가지고 요 B와 평행한 직선 B 프라임을 이렇게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A 프라임을 가지고 움직여버리면 A 프라임이 되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놈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루는 각을 얘기를 해준다. 즉
두 직선이라고 하면 공간상의 이미 좀 O를 잡고 O를 지나서 A와 B의 평행 반직선 A', B'로 할 때 A'과 B'이 이루는 각을 AB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예각이냐 둔각이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반직선이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요, 결국 무엇을 생각해 주냐면, 만약에 반직선을 이쪽으로 택해버린다던가 이렇게 택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둔각이 되어주는 것이고, 반직선을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택하면 뭐예요? 예각이 되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직선이 그냥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각이 아닌 각으로 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반직선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는 둔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여기 직선이 하나 이렇게 교차했을 때, 교차해서 이렇게 나가줍니다. 이 교차하는 경우는 교점을 P라고 두고, 여기서 임의의 점에서 수선을 내려주세요. 수선을 내려주면은, 요때 이루는 각, 요거로 이 수선의 발과 이 교점을 이어서 요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 세타를 우리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특히 이제 만약에 평면 알파와 수직 L이라고 해봅시다.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은 알파상의 임의의 직선이 L과 수직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즉 얘가 뭐가 되어지냐면 이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교점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렇게 평행이동시켜가지고, 그죠?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꼬인 위치에서 평행이동시켜서 교점이 생겨나죠. 그죠? 교점이 생겨났을 때 이루는 직각 또는 예각인가 둔각이 아닌 각 쪽으로 우리가 취한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게 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고요. 여기 N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지나간다 그러고 요 직선하고 생각을 한다면 요 직선을 그대로 평행이동시켜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각이 직각을 이루어주면 되는 거니까, 즉 이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들이 L가 수직인 경우 평면이 수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상의 두 직선 AB를 보죠. L의 수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어주냐면요, L과 알파가 수직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즉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냐 아니냐는 임의의 직선을 다 판정하기에는 우리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판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두 직선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주냐면, 자, 요거 증명도 중요합니다. 여기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요렇게 A라는 직선이 지나가고, 요렇게 B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가면서 이게 수직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요점 여기서 이 교점을 O라고 보고, 여기에 한 점 P를 잡아주고, 여기에 한 점 A를 잡아주고, 여기에 한 점 B를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대칭점을, 이 평면에 대한 대칭점 Q를 하나 잡아주세요. 이때 OP하고 OQ가 같아지는 대칭의 위치의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놈을 연결을 해보죠. 여기가 B라고 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요, 이게 대칭점이니까 삼각형 APQ하고 삼각형 BPQ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즉 무엇이 되어주냐, PA하고 QA가 같고 PB하고 QB가 같고 그 다음에 AB가 공통이 되어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는 사실은 뭐냐, 삼각형 PAB하고 삼각형 QAB가 SSS 합동이 되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러면 AB와 만나는 점 C가 생겨날 겁니다. AB와 만나는 점 C가 생겨나면은 즉 현재 O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뭐 L'이라고 보죠. 여기 L이고요. 자, O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 L과 수직이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직선이 L과 수직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점을 잡아보면 무엇을 하나 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은 이런 순서로 가니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움직입시다. PAC하고 삼각형 QAC가 무슨 합동이 되어지죠? 요거 공통 이 길이 같고 그리고 뭐가 되어져요? PAC 그리고 지금 이게 수직이 아니니까 수직이등분선이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동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SAS 합동을 이뤄버립니다. 그럼 이 얘기가 PC하고 Q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지고 O가 뭐가 되어지죠? PQ의 중점이 되어주니까. 즉 OC라고 하는 직선이 수직, 이거를 우리가 임의의 직선 L'으로도죠. 얘라고 수직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평면을 알파라고 했죠. 알파와 L이 수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평면을 찾았는데 어떤 직선과 한 평면을 찾았는데 이게 직각인 걸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 평면상에 이 직선 L과 직각이 되시면 두 개의 직선만 찾으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면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면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결국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고요. 그럼 교선이 이렇게 생겨나게 될 거예요. 알파, 베타. 그럼 교선이 이렇게 생겨나면은 이면각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냐면 여기서 한 점 P를 잡고 우리가 수선을 내려주세요. 그럼 요거를 Q라고 합시다. 여기서 다시 수선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선을 올려줘서 적당한 직선,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점 하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선을 이쪽으로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둔각이 생길 수도 있고 예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두 면이 이루는 각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반평면이 이루는 각과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통 아까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둔각이 아닌 각으로 처리했듯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도 둔각이 아닌 각으로 처리를 하는데 원래 이 점의 자체를 반평면상에서 움직여주는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평면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평면이 요 평면과 요 평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둔각 쪽으로 예각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요 평면과 요 평면으로 움직이면은 그 각을 우리가 둔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해버리면은 그냥 교차했을 때 둔각과 예각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통상적으로 예각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게 되는 것들이 이런 삼면체에서 요면하고 요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럼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걸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반평면에 해당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요면과 요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서 예각을 형성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줘가지고 요면하고 요면이 이루는 각은 또 이 반평면과 이 반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수선 내려주고 수선 내려줘서 이 사이각을 얘기해준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면각을 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삼수선을 정해라는 것이 있어요. 삼수선은 말 그대로 세 개의 수선을 얘기합니다. 세 개의 수선. 그럼
이 세 개의 수선을 어떻게 형성하는 거냐면 요 평면 알파가 있으면요 여기에 직선 L이 하나 잡아주고 평면 밖에서 여기서는 A라고 잡아줬나요?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하나 내려주고요. 그럼 요 수선의 발을 B라고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수선을 또 하나 내려주고요. C로 잡아줍니다. 이런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건데 즉 무슨 얘기냐면 A, B 수직 알파라는 사실을 AC 수직 L, AC와 수직 L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서 A라고 써놨네요. 내가 A 그 다음에 뭐가 있죠? AC 수직 BC 수직 A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요거 중에서 이 세 개의 사실 중에서 중 두 개를 만족하면 나머지 하나도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다. 조건을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라고 해요. 그럼 삼수선의 정리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 먼저 AB하고 요거 일단 여기에 수직이고 이걸 B라고 나눴죠? 그리고 여기다 수선을 긋는 걸 생각해 보세요. C. 그럼 이 상태에서 AC가 L과 수직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식은 이 식선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어줘서 이걸 L이라고 하면 L'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어주면은 A, B가 수직 뭐가 되어주냐면 알파이고 그리고 즉 L'이 되어주는 거죠. L'. 자 그러면 BC는 또 뭐가 되어주냐면 BC는 수직 AB가 되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A, B와 L 즉 여기서 여기다가 우리가 한 점 뭘 잡아줄까요? D라고 하는 걸 잡아주게 되면 요 평면이 즉 BC가 뭐하고 수직인 게 되어주죠? 자 얘가 수직 이렇게 나가주는 거니까 즉 요놈과 요놈이 수직 요놈과 요놈이 수직이니까 이것도 BC가 L'하고 수직인 걸로 봐야 되겠네요. BC가 L'하고 수직이고 BC가 AB하고 수직이니까 두 직선이 만났네요. 그죠? 그럼 BC는 결국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걸 D라고 한다면 AB, D라고 하는 이 평면과 수직을 이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수직이 되어주면은 어떻게 되어주나?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요 평면하고 수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평면이 아니라. 그럼 요 관점에서 다시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평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L'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수직이냐? AB하고 수직이고 L'이 BC하고 수직이 되어줘서 L'이 수직 ABC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되어주니까 결국 뭐가 되어줘요? 이 평면하고 수직이면은 L'은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상태니까 AC와 L' 그리고 따라서 AC와 L이 수직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즉, 요거 수직, 요거 수직이면 얘는 저절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이렇게 처리를 해줘. 얘가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버려 줍시다.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먼저 합시다. 이렇게 수직으로 우리가 움직여 버립시다. 여기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내려주는 거죠. B가 있고, AB와 알파가 수직이냐 하는 건데, 자, 일단은 AC가 수직 L이고, 수직 L이고, 그리고 BC가 수직 L이라는 사실에서 L이 이것도 똑같이 ABC라고 하는 이런 평면하고 수직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적당히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거 수선을 내려주면은 반드시 이 직선상에 B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B가 수직 이거를 요거를 L'이라고 합시다. L'이 되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L'과 뭐가 수직이 되어준 거냐면은
L 수직이 되어주고 다시 AB라고 하는 걸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주면 A, B는 다시 L과 수직이 되어주니까 L'과 L이 결정하는 평면 알파는 유일하다 그랬죠. 유일하다. 그래서 AB가 수직 알파가 되어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음 다시 또 다른 하나 이번에는 A, B 여기에 수직이고요.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C 그럼 요 놈과 요 놈을 이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그대로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L이니까 L은 AC와 L이 수직이네요. 그 다음에 얘가 수선이니까 이게 수선이니까 AB와 L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평면 ABC가 L과 수직이 되어져요. 따라서 BC가 L과 수직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 삼수선의 정리는요, 공간도형을 걸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성질로 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입체도형에서 높이를 계산한다던가 어떤 변의 길이를 계산한다던가 했을 때는 공간상에서 그 평면을 하나 잡고 그 공간상에서 한 점에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 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높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 편의 길이가 A다.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잡아주냐면은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이변과 이변이 같고 저절로 얘가 수직이 되어준다라는 얘기가 되어주죠. 그죠?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대칭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요점하고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중점 만나고 여기다 수선을 내려줬을 때 여기에 이 삼각형의 삼수선의 정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고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얘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어진 이 삼형체의 특징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길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사형, 사형, 말 그대로 그림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림자. 자,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되는 평면을 잡고요.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이 평면의 수직으로 우리가 빛을 쏘게 되면은 거기에 새겨진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랬을 때 임의의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평면이 있고 여기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빛을 이 평면에 수직하게, 이 평면에 수직하게 씌워주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더라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면적을 S라고 그러고요. 이 면적을 뭐라고 보냐면은 S 프라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평면 도형입니다. 이거 평면 도형이에요. 평면 도형. 자, 그럼 이 S 프라임과 S의 관계는 뭐냐면은 세타는요, 이 평면을 포함하는 것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의 이면값을 해본다. 그러면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근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이 모든 거는 그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삼각형 ABC가 이런 식으로 BC가 어떤 여기 평면 알파선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A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ABC 면적이 S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그림자의 면적은 자, 여기서 수선을 내려주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이놈이 직각이 되어주는 것이 삼수선의 정리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H라고 합시다. H. 그럼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BC 곱하기 무엇이 되어주느냐? BC 곱하기 AH가 되어줘요. 그리고 요거를 A'이라고 본다면은 S' 은
A'H가 되어주는데 이 각이 이면각 세타에 해당하는 거니까 A'H라고 하는 것은 AH 코사인 세타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S 코사인 세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놈이 BC가 B와 C, 알파라고 주어진 평면인데 변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한 점 B를 여기다 놔두고요. 이렇게 통과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여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그럼 여기에 교점이 생겨날 것이고, 요거 D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될 것이고요. 이게 C'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또다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뭐 간단하죠. ABD의 코사인 세타. 여기는 ABCD의 코사인 세타. 두 개 합치면 ABC의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삼각형은 이렇게 치고, 그럼 사각형은 어떻게 하느냐? 사각형. 오각형은 어떻게 하느냐? 뭘 하면 돼요? 나누면 삼각형으로 분할이 되죠. 그죠? 그럼 각각의 코사인 세타가 되어주는 거니까 전체의 코사인 세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극한 개념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적당히 우리가 여기서 둥근 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어져 버리세요. 이렇게 이어주고 요거를 설명할 때는 아무거나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분할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N등분 잡아서. 그럼 이렇게 삼각형 면적이 하면 근사각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경우는 다각형이 되어버립니다. N각형이 되어버리죠. 이 N각형에 대해서 뭐예요? 삼각형으로 분할해서 정사형을 쓰면은 이 N각형 면적의 코사인 세타. 그런데 이 N을 그 다음에 분할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뭐예요? 이 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형을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공간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히도록 하고요. 공간 도형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증명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안 그러고서는 그 서술 자체를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길이, 부피, 면적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 이런 종류로 나와주는데 일단 계산 문제의 특징은요. 대부분 상수선의 정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은 거의 틀릴 일은 없습니다. 접근 방법이요. 어디 갔지? 기본 예제 1번을 보도록 합시다. 기본 예제 1번은 이게 정육면체로 주어져 있고요. 정면체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BGD라고 하는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주대각선이죠. 이 주대각선과 BDG가 서로 수직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직인 걸 보여주는 걸 뭘 증명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 평면상에 있는 수직인 두 직선만 찾아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BDG라고 하는 삼각형을 보면은 여기 세 개의 성분이 있으니까 이 세 직선 중에 두 개가 C랑 수직인 걸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어주죠. 그럼 그거를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BD라고 하는 걸 보죠. B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을 그려버리면 이게 수직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냐면 BD가 수직 AC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BD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요 평면상에 있는 거니까 이 BD라고 하는 것이 다시 뭐예요? AE랑 수직이 되어지죠. AE. 그럼 여기에서 BD라고 하는 그 직선이 ACE가 되어지네요. A와 C와 E를 포함하는 평면 ACE라고 하는 이 평면의 수직이 되어주니까 여기서 AC는 이 부분의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D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평면과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CE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평면상에 있는 거니까
BD랑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CE하고 뭐가 BG 이렇게 같은 원리가 될 거예요. BG도 여러분들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직각이 되어주는 거니까 그 같은 원리로 해줘서 우리가 이 C가 요 직선하고 수직인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C가 BG랑 수직이고 C가 BD랑 수직이에요. 그럼 BDG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C가 BDG라고 하는 이 평면하고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CK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이게 수직이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삼연체의 높이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높이는 우리가 부피를 이용하게 되겠죠. 얘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2의 정삼각형이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부피를 이용해서 이거를 움직인다면 부피를 구할 때 BDG라고 하는 밑면적하고 3분의 1 해주고 곱하기 CK를 구하게 되줍니다. 근데 또 이것이 직각이니까 이 식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1 곱하기 1에 곱하기 1.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되어주냐면 요거 약분제 해주면은 요거는 정삼각형의 면적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곱하기 2가 되어주고 곱하기 CK가 2분의 1이 되어주는 이런 관계식이 나와서 CK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될 것이고. 자, 다음에 AFH와 EFH입니다. EFH는 요 밑면이고 AFH는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이루는 이면각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평면에 내린 수선입니다. 여기다가 수선을 그어주세요.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수직이 되어주죠. 그럼 이 각이 세타가 되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길이 다 나와 있죠? 그럼 각 길이, 즉 요 길이와 요 길이만 알면 된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자, 봅시다. 여기가 3이고 얘가 2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전체 길이가 뭐가 되어주죠? 9 더하기 4니까 루트 13이 나와주나요? 그죠? 루트 13.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얘가 2고 얘가 3이라 그랬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런 모양이 되어주는 거죠. 3에 2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고 여기가 루트 13이 되어주는 거니까 이 길이는 루트 13분의 6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13분의 6. 그럼 이 높이가 2가 되어주니까 다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주면 이게 루트 13분의 88이 나와줍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88에 루트 13분의 36으로 집어넣어버리죠.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2분의 3이 나와서 22분의 3루트 22라고 하는 이런 높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어주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 문제는 정사각뿔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정사각뿔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뿔에서 여기는 O, A, B, C, D. 자, 이 정사각뿔에서 EAB라고 하는 것은 OAB의 정사형이라고 그랬어요. OAB의 정사형 아닌가? EAB. 아니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밑은 정사각형이니까 이 교점을 2라고 뒀을 때 EAB를 OAB상, EAB를 평면 OAB 상의 뭐예요? 정사형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정사형을 시켰을 때 그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즉 정사형된 넓이는 그러면 EAB
넓이에 코사인 세타, 세타는 이면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요 모두 4라고 했으니까 이게 4고 이가 4가 되어주는 거니까 요각이 요게 몇이 되어주죠? 2루트 2가 되어주면 되나요? 2루트 2, 2루트 2 그리고 요게 수직일 테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어주나? 4, 8 요 면적은 4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요 면적은 모서리 길이가 4 그죠? 요 면적은 그냥 4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2는 4 해서 자 4로 보고요. 그거의 코사인 세타니까 어쨌든 뭘 구하는 거나 이면각. 근데 이게 정사각뿔이기 때문에 일단 수선을 내리면은 이가 수선의 발이 되어줘요.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은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게 되주면은 이게 모두 4가 되니까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일단 이게 모두 수직이 될 것이고 그럼 이 각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얘가 2루트 2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되어주나? 2가 되어주죠. 요 길이가 2가 되어줄 것이고 4에 2가 되어주니까 요 길이는 1대2 대 루트 3, 2루트 3이 되어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2루트 3분의 2, 즉 루트 3분의 1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뜻하는 거니까 3분의 4 루트 3이 되어준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서요. 반지름 길이가 R인 구에 내접하는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 구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네요. 이게 정사면체라 그러면은 외접구예요. 외접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선 내리고요. 그러면 이게 수선이 되어지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수선이 되어지는 건 상수선의 정리로 설명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A, B, C, D.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은 여기가 어디가 되어지냐면 2대1의 무게중심이 되어주는 거죠. 2대1의 무게중심. 그래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요. 이게 외접구니까 뭐가 되어주느냐 하면은 요 길이가 R이 되어준다라는 얘기가 되어주고 그때 이 X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냐 하면은 결국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쭉 나가면 되겠네요. 이게 2분의 X가 되어주고 이게 2분의 루트 3 X가 되어주는데 얘가 2분의 루트 3X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3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분의 루트 3X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줄까요? 여기서 보면 이게 수직이고 그러면은 요각과 요각이 같네요. 그죠? 요각과 요각이 같고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이걸 H라고 볼까요? H라고 본다면은 그냥 요거를 M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요걸 D라고 보죠. D는 썼나요? M이라고 봅시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한문상의 내점 보고 AM 곱하기 AM이 R 곱하기 AH 이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럼 AM의 길이는 여기서 나왔고요. 이게 AM의 길이고 그럼 3분의 루트 3 그냥 루트 3분의 X로 합시다. 곱하기 AM의 길이는 1대1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X가 되어지고 R 곱하기 이 AH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6분의 루트 3x가 되어주죠. 그리고 이게 2분의 루트 3x가 되어주니까 AH의 제곱은 AH는 루트에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에서 그 다음에 36분의 3이면 18, 36, 18, 36, 3일은 3, 3이 12분의 1x가 되어주나? 그럼 12분의 9가 되어주니까 잠깐만 H 계산하는 게 있나요? 없네요. H 왜 계산을 안 해놨지?
자, 계산 뭐 어쨌든 하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3, 3은 9 빼기 12분의 8 428, 4, 32, 3분의 1, 루트 3분의 2x 이렇게 나와줍니다. 따라서 루트 3분의 루트 2x가 되어주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니까 x는 이게 약분되고요. x는 루트 3분의 2 루트 2r이 되어줘서 즉 3분의 2 루트 6r이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 공간도형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삼수선의 정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어떤 길이를 측도할 때는 공간상에서 기준을 어떤 특별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 쓰는 것이 바로 삼수선의 정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공간도형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고 한번 이거 연습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은 걸로 지금 집어넣어놨으니까 잘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증명 다시 한번 해서 증명에 자꾸 익숙해지도록 하세요.